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마지막의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 문제 합병 당시에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의원님 아니시니까 안 바쁘시죠? 아이고, 요즘 뭐 정책 문제나 이것저것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요 일이 있었던 데가 작년 5월인데 당시 야당 간사셨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예. 하는데 이 삼성 문제는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참여연대 시절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전문가시기도 하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산이 승계됐던 이제 에버랜드 12 예. 전환사채 발행 때부터 그게 90년대 후반인데요. 예. 지난 20년 동안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재산 승계, 경영권 승계 과정을 쭉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습니다. 그 끝마무리가 사실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제일모직과 삼성 그 물산 간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특히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이 거의 확립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년간 감시해 왔는데 결국은 삼성 그때로 됐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네네네. 예. 당시를 그러면 좀 천천히 되짚어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물려주려고 무리한 합병을 한다. 이런 얘기는 당시에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제일모직 옛날 에버랜드라 그랬죠. 거기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이서진 등 그 삼성 총수 일가의 지분이 다 몰려 있고 삼성물산에는 사실은 지분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책정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대 0.35 다시 말해서 에버랜드 주식 하나에 삼성물산 주식을 0.35로 취급해주는 형태로 이 합병 비율이 정해졌는데 국민연금 이 공단 내부적으로도 이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책정돼 있고 최소한 1대 0.35가 아니라 최소한 1대 0.46은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합병되면 당시 시점에도 국민연금이 한 3,500억 정도 손실을 본다라고 내부에서 이미 분석을 다 해놓고 그래놓고도 찬성을 하는 이런 짓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공교롭게도 당시 이제 2015년 7월 달에 이 삼성물산의 합병 주총이 있었는데 그 한 달 전인 2015년도 6월 달에 똑같은 성격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SK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SK CNC하고 SK 주식회사 간의 합병이 있었는데 이때도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SK CNC의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책정됐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삼성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찬성 표결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똑같이 SK처럼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다가 그거를 결정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은 한 달 전에 SK를 반대했었으니까 똑같은 합병에 대해서 합병 비율 문제를 갖고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아예 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홍한선 본부장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찬성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삼성을 위해서 특히 어떤 배경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만 특혜성 조치를 한 거다라는 걸 이제 작년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죠. 지적을 했던 거죠. 네. 그때는 물론 뒤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지만 그 거래 합병 자체에 국민연금이 오케이를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때 문제를 지적하셨던 걸로. 그렇죠. 그건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이제 당시에 사실은 이제 내부 제보가 저한테도 왔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문제였기 때문에 뭐 최대 현안이었어서 정치권을 상대로 한 뭐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제보도 저한테 들어왔었고,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그 주총이 있기 직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 홍한성 본부장을 만나서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장관을 만났다라는 기사 보신 적 있나요? 네네네.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젊은 나이긴 하지만 이 삼성그룹의 그 실질적 오너가 된 다음에 대통령 행사 외에는 장관도 거의 안 만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단의 일개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밑에 사장을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안이 얼마나 본인에게 절박한 사안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주총이 합의가 되려면 주주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요건인데 외국인 지주 30%가 이미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 11%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네. 무조건 이건 부결된다는 걸 삼성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국민연금을 설득하는 것이 이 합병을 성사시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확립되는 데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청와대, 정치권, 정부, 로비가 들어가고 본인도 직접 나설 정도의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중에 생각났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려야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유리하니까 당시 건설 경기가 화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이 일부러 사업을 안 해서 건설 실적이 떨어뜨렸다. 그 실적이 다른 네네. 업체들은 한참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실적이 전년 대비 한참 떨어졌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추진한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지분을 에버랜드, 다시 말해 제일모직은 갖고 있지 않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일모직을 소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물산과 합병을 해야만 이제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또 지배해야 삼성 전체를 지배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하는 데 있어 본인에게 유리함을 내면은 이 제일모직의 주가는 많이 올려놓고 예.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병 비율이 자기한테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이 몇 년 전부터 주가 추이를 쭉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건설 쪽이 2008년도 리만 이후에 실적이 안 좋다가 다 대체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삼성물산만 이상하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건설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일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일부러 수주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가를 이렇게 저평가하는 형태로 관리해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 당시 시장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비해서 또 2015년에 이제 합병이 됐는데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네. 그래서 다들 그런 의혹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전방위로 그룹 전체가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먹도록 도와준 거죠. 그렇죠. 이게 그거야 미래전략실의 전략팀, 김종중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그 팀에서는 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주가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세워놓고 진행을 했을 거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제기된 것처럼 그 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국내 기관타 투자자들이 찬성하도록 그 삼성에서 로비하고 압박했던 것도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자산운용업을 하는 쪽에서는 보험회사라고 하는 게 갑 중에 갑인데 네. 우리나라 보험사 중에 제일 큰 게 삼성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찬성 안 하면 지금 너희한테 위탁시킨 자금 다 빼겠다. 그러면 망하는 자산운용사들이 태반이니까 그런 압력을 넣어가면서 이제 합병을 성사시켰는데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주가도
얼마든지 삼성은 이런 물량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크게 보다는 데가 아직 없는데 그 당시 합병 직전에 삼성그룹 임원 9명이 500억 원어치 제일모직 주식을 사들였다. 네네. 그 뉴스가 이제 해설이 안 달려 있던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 임원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관리했던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역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합병 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제일모직 주식을 대량 내부적으로 매입할 경우에 이제 당연히 주식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죠. 네.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는 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일모직의 주가가 높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을수록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동안 삼성에서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은 상태로 관리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그런 점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금융위원장에게도 이런 이제 소위 합병 비율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또 삼성이 이런 거대한 삼성생명 등의 어떤 자산을 이용해서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운용업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사를 해놓고 지금 1년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조사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들어갔습니다. 조사하라고 해서 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조사를 아무 했는데 조치를 안 하고 조치가 없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는 불공정 행위거든요. 그렇죠. 이제 너 이거 찬성 안 하면 물량 빼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하는 거는 이 자본시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확인되면 이제 삼성생명에 대해서 기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당시 사장이었던 주진영 씨가 그런 압력을 받았다. 자기가 반대 의견 냈더니만 삼성에서 장충기 사장이 이 하나그룹 그 고위 임원한테 항의하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더니 자기 잘랐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합병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속된 표현도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언론 기관들마다 추정치가 다른데 보시기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손실이 국민연금에 발생했나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한 3,500억 정도의 그 합병 비율 차이로 인해서 예. 날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 6천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6천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갖게 되는 이런 어떤 선물을 주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노후 생활을 책임져야 될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손해보는 거죠. 6천억을 손해본 거예요. 이런 부정의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연금의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사업 처리도 필요하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낸 삼서 측의 로비 아마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청와대나 정권의 실세의 어떤 결정 없이 국민연금이 이걸 한 달 전에 SK는 반대해놓고 한 달 뒤에 더군다나 의결 행사 전문위원회 심사를 반대할 걸 뻔히 아니까 아예 생략해버리고 그냥 독단적으로 찬성 결정해보는 일을 홍한선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거죠. 예, 몇 천억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뉴스인데 더군다나 삼성을 감시하는데 거의 대부분 20년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굉장히 허탈하시죠. 그렇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60억을 현금 증여받아서 낸 돈이 세금이 16억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삼성전자 전환사채, 삼성 SDS의 BWR에서 신주유수권부 사채 이런 거를 이제 편법적으로 계속 불법적으로 SDS가 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8조입니다. 16억으로. 예.
그러니까 8조의 재산이 자기가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인데 16억 낸 세금 세금은 내고. 단돈 16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말이 되냐. 8조의 재산을 벌은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데 낸 세금은 16억이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는 건데 그 정점이 이번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인 거죠. 이 6천억은 어디서 받아내야 됩니까? 삼성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죠. 이때까지 보면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삼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건데 그 연결고리가 확인되고 나면 맞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그 합병이 이루어진 시점이 7월 달이고요. 그다음에 그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뒤에 대통령을 만났고 그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돈을 직접 35억을 준 거나 모나미를 통해서 준 거나 이런 것들은 9월달, 10월달이니까 합병은 이전에 결정됐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발뺌을 합니다만 우리 청취자들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소위 진경준 검사장이 넥센의 넥슨의 그 주식 관련해서 이제 김정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주식 받아가지고 100억대 차익을 얻은 것 때문에 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수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경준 검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 그 한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합니다. 근데 그 내사를 종결하고 난 뒤에 한진그룹을 불러다가 천암한테 일감을 몰아주라 그래가지고 100억 일감을 주도록 해서 이익을 준 거죠. 다시 말해서 내사하면서 사건을 봐준 것 다음에 그 뒤에 한참 뒤에 천암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이익을 준 것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병에 찬성해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을 줘도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거든요. 이걸 삼성도 알고 검찰도 압니다. 그런데 시점상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삼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이 삼성의 로비와 국민연금의 합병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뇌물죄 적용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삼성이? 여태 삼성은 이런 종류의 사안에서 사실상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이 수사하면서, 대통령의 측근, 청와대 참모 다 공개 소환을 하면서도 재벌 총수들 많은 지하실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권력은 유한해도 자본은 영원하다 이런 걸 이제 다시 입증해 시켰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저는 검찰이 정말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